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6단원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을 단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원 내용이 좀 길어서 한 번에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상하 두 번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단원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맨 처음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이 나오는데, 이번 시간은 내심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평행사변의 성질과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이 나오고, 또 여러가지 사각형의 성질을 공부합니다. 여러가지 사각형에는 뭐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뭐 등변사다리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면서 단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부터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뭐였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다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였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뭐죠?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었죠?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이등변 삼각형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두 변의 길이가 같은데 그 같은 두 변 사이에 있는 각을 우리 꼭지각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두 각을 밑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밑각 사이에 있는 변을 밑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질은 뭐느냐? 첫 번째 성질은 꼭지각 말고 그 나머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꼭지각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리면 얘하고 얘가 S, A, S 합동이 돼. 합동이 되니까 두 각이 같음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언제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알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합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각이 같아져. 두 각이 같아지는데 180도를 둘이 나눠가졌으니까 둘이 직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도, 90도. 그래서 또 이 두 개가 또 합동이 되니까 이 길이도 같아지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두 번째 성질은 이렇게 얘기를 해.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요거 좀 길지만 말로 많이 해봐야 됩니다.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래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의 두 번째 성질이야.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해보면, 왜 안 넘어가지? 많이 넘어갔네.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자, 모든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또 모든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요거 여러 번 좀 말로 해보세요. 입으로 익숙해지게.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변의 길이가 같네.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네. x는 40도.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 또 주변의 길이가 같네. 이등변 삼각형. 그런데 꼭지각의 이등분선이었어. 그러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4니까 여기도 4가 되고 여기는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두 각만 같으면 언제나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우리 설명할 때 이렇게 그 꼭지각처럼 생긴 거에 선을 딱 그리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두 내각의 크기만 같으면 우리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걸 본문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두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언제나 늘 항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100% 얘기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두 각의 크기가 같아.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10cm니까 여기도 10cm라고 풀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두 각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10cm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다음 문제. 80도, 50도 두 각이 나왔어. 그럼 나머지가 구해보면 180도에서 두 개 빼면 여기도 50도인 거 알죠? 그럼 50도, 50도. 두 각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여기 6cm니까 여기도 6cm야 라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벌써 지나갔네요. 이등변 삼각형. 자, 6.2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우리 합동조건은 우리 1학년 때 세 가지 배웠습니다.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 그런데 이쪽 6.2에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두 가지 더 공부해.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공부하고 나면 합동 조건 5가지를 모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해한다.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하여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였습니다. 그럼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무엇이었을까?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빗변이 같고 둘 다 직각이야. 빗변이 같고 나머지 어떤 한 각만 같으면 두 삼각형은 언제나 합동이 됩니다. 이걸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RHA라고 하는데 왜 합동이 될까? 여기서 직각이고 이각이 같지 두 각이 같으니까 나머지 각도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직각이고 빗변 같고 어떤 한 각이 같으면 사실 나머지 각도 같아서 이게 결과적으로 ASA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언제나 합동이 돼.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 이거 같으니까 ASA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직각이고 빗변 같고 한 각이 같으니까 RHA 합동이다 라고 한 번에 얘기하자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직각이고 빗변이 같고 어떤 한 각이 같으면 무조건 합동이다가 RHA 합동이야. 근데 RHA 합동은 우리 참고로 ASA 합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합동 조건이 있어. 이번엔 뭐냐면 두 삼각형이 모두 직각이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빗변이 똑같아. 그런데 이번에는 나머지 한 변이 똑같은 거야. 이럴 때도 합동이 되나? 이럴 때도 합동이 된다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 RHS 합동이라고 불러. 근데 이거 왜 합동, 어떻게 합동 보였냐면 여기 이런 그림 보이지? 이걸 이렇게 회전시켜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 길이가 직각이고 이 길이가 같고 밑에가 직각이니까 얘가 회전시켜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이렇게 갖다 붙어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돼. 이거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 알잖아. 그럼 얘를 갖다 붙이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진다는 걸 알게 돼서 RHA 합동이 돼버려. 그래서 RHS는 RHA 합동으로 증명했었습니다. 설명이 좀 빠르죠? 자세한 설명이 혹시 궁금하면 본문 내용 선생님 올린 거 있어. 그거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총정이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 그래서 두 삼각형이 직각이고 빗변이 똑같으면서 어떤 한 변만 똑같으면 우리 RHS 합동이라고 불러. 그리고 RHS 합동은 참고로 RHA로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두 가지는 두 삼각형이 모두 직각이고 빗변의 길이 같고 한 예각의 크기 같으면 RHA 합동이라고 한다. 두 삼각형이 모두 직각이고 빗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다른 한 변의 길이 같으면 우리 RHS 합동이라고 한다. 우리 RHA 합동은 ASA 합동을 이용해서 설명했고 RHS 합동은 RHA 합동을 이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봅시다. 다음에서 서로 합동인 직각삼각형을 찾고 사용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말하여라. 우리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라고 얘기하려면 언제나 합동 조건 가져오고 무슨 합동인지 얘기해줘야 돼. 그럼 이거 봅시다. 직각이고 이건 빗변이 안 나왔네. 혹시 SAS 합동이라도 되나 한번 볼까? 그런 거 없네. 1번하고 관계되는 거 없고. 요번에 직각이고 빗변이 오면서 한 각이 50도야. 근데 직각이고 빗변이 같으면서 한 각이 40도란 얘기는 나머지 각이 50도지. 2하고 3이 RHA 합동이네. 맞죠? 한 각이 50도니까. 그 다음에 직각이고 빗변이 나와야 되는데 직각이고 빗변이 오면서 한 변이 3이야. 직각이고 빗변이 같으면서 한 변이 3이야. 5번하고 6번이 RHS 합동이다 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하고 3, 5하고 6이 합동이었어. 맞죠? 자,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 O, B의 각의 이등분선 위에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내리그었어. 그럴 때 이 PC하고 PD가 언제나 길이가 같음을 설명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합동임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 합동이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 그럼 무슨 합동인가 보자. 이 거리는 항상 수직이었으니까 R. 이게 빗변이 똑같지? H고 각의 이등변이랑 각이 하나 똑같아.
그래서 두 개의 삼각형은 RH, A 합동이 돼. 그러므로 PC와 PD는 길이가 같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RH, A 합동이었습니다. 다 끝났네. 자, 그 다음 삼각형의 이제 외심과 내심 공부할 차례지? 삼각형의 외심, 내심. 이거 중요합니다. 자, 학습 목표는 삼각형의 외심의 뜻을 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외심의 뜻을 알고 성질을 아는 게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거 먼저 봅시다. 자, 우리 삼각형 ABC의 모든 꼭지점을 지나는 원 O가 있어. 그럴 때 이 원 O는 이 삼각형에 외접한다라고 해. 외접. 세 꼭지점을 지날 때 외접하는 거야. 그리고 이 원을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부릅니다. 외접원. 그리고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외심은 간단해.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다. 외접원의 중심. 이제 외심을 어떻게 찾는지 하고 외심의 또 그 성질은 무엇이 있는지만 공부하면 돼. 우리 일단 외심의 말뜻부터 공부했습니다. 외접원의 중심, 이게 외심이다. 자,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다. 그럼 외접원의 중심을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냐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외심이야.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언제나 외심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수직 이등분선은 이 양끝점까지 거리가 같거든. 요 수직 이등분선의 양끝점까지 거리가 같고 요 수직 이등분선 요 점은 양쪽 끝점까지 거리가 같아. 그래서 세 꼭지점으로 거리가 같은 점을 찾는 게 외심 찾는 건데 그걸 어떻게 찾아?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외심은 점을 어떻게 찾느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인데 점을 어떻게 찾아?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그럼 외심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봅시다. 일단 외심을 정리하면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고 이 점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다.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같아. 자, 이게 원의 중심이잖아. 원의 중심이니까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반지름이 되지? 그래서 반지름이 돼서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이게 외심의 성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 외심의 얘기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 외심이란 외접원의 중심이다가 첫 번째. 외심을 어떻게 찾아?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으로 찾아. 이게 외심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외심에는 어떤 성질이 있어?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이게 외심에 대한 세 가지 내용 다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아예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게.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그리고 그 다음에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에 이르는 그 거리를 다 이렇게 그리면 삼각형이 몇 조각이 났어? 6조각이 났죠? 6조각이 났는데 일단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보면 얘네들이 다 이등변 삼각형이야. 왜냐? 얘가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이 길이 같으니까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 길이 같으니까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 길이 같으니까 얘가 또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외심에서는 이등변 삼각형 3개를 볼 줄 알아야 돼. 하나 더 얘기하면 지금 삼각형이 사실은 6조각 나 있어. 그럴 때 이 변을 중심으로 얘네 둘이 합동이고 이 변을 중심으로 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고 요 변을 중심으로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 요거까지 볼 수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외심 이등변 삼각형 3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동인 삼각형 변을 중심으로 합동인 삼각형 3쌍을 볼 수 있으면 이등변 삼각형 문제는 전부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했지? 외심 문제는 이등변 삼각형 3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원 O가 삼각형의 외심이래. 그럴 때 x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우리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방금 공부했죠? 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니까. 그럼 여기가 30이면 여기도 30, 여기가 45면 여기도 45 이렇게 돼.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30, 45. 그럼 이거 다 더해봐. 이거 60이고 이거 더하면 90이죠. 60하고 90 더하면 이제 150이야.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도 x인데 두 개 더하면 30도 돼야 돼. 아, 그래서 x는 15도다라고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구하는 건데 더 쉬운 방법도 있지. 이게 둘씩 같고 둘씩 같고 둘씩 같으니까 하나씩만 더하면 90도가 돼야 돼.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얘 더하면 75도야. 그럼 얘까지 더하면 90도가 돼야 돼. 두 개씩 같아서 180도니까 하나씩만 더하면 90도. 그래서 15도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 자, 외심은 항상 이등변 삼각형 3개를 볼 수 있어야 된댔어. 그러면 자,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여기 130도니까 둘 더하면 50도가 돼야 돼. 그쵸? 그럼 50도 돼야 되니까 여기가 25도, 여기가 25도인 거 알 수 있어. 그럼 우리 아까 1번에서 하나씩만 갖다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돼? 90도 돼야 된다는 거 했지? 그럼 여기가 25도, 여기 35도니까 둘 더하면 60도지. 그럼 여기 더하면 90도가 돼야 되니까 x는 30도이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이등변 삼각형을 볼 수 있어야지 여기 25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삼각형 모양에 따른 외심의 위치. 이게 우리 외심이나 내심이나 모두 삼각형 안에 있을 것 같지만 내심은 그런데 외심은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게 예각삼각형은 외심이 실제로 삼각형 내부에 있어.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은 실제로 이게 안에서는 세 점까지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을 수가 없어. 그러면 외심이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어야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을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냐면 이 빗변의 중심이 외심이야. 이거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빗변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빗변의 중심에서 이 거리, 요 거리까지 같은 거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이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이다라는 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외심의 위치. 예각삼각형은 삼각형 내부다.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심에 외심이 있다.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은 외심이 삼각형 밖에 있다. 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직각삼각형이죠. 그럴 때 삼각형 O는 AC의 중점이래. 아, AC의 중점이라고 알려줬어. 그럼 뭐 여기는 6 되겠죠? 빗변의 중심이 이게 외심이라는 거 알 수 있었어. 그럴 때 여기 X, Y 구하래. 자, 그러면 잘 봐. 여기가 60도야.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요 X 먼저 구할 수 있지. 빗변의 중심이니까 여기가 6되고 여기도 6되고 여기도 6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가 6이니까 얘가 또 이등변 삼각형이 돼. 그쵸?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여기 60도니까 여기도 60도인 거 알 수 있고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30도인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심이면 무조건 외심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x가 아까 6cm, y는 30도인 거 구할 수 있었지? 이래서 외심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내심까지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내심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삼각형의 내심의 뜻을 안다. 그 다음, 삼각형의 내심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외심하고. 내심이란 무엇이냐? 내심은 어떻게 찾느냐? 그 다음에 내심의 성질은 무엇이냐? 이걸 공부하는 거야. 일단 어떤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 이런 거 접한다고 해. 그래서 이게 접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D, E, F는. 그리고 이거는 접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접선이 원과 직선이 아니라 어떤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 수학에서 이런 걸 접한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 얘는 접선, 얘는 접점이 된다. 이런 거 알아두세요. 특히 원 I가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세 변에 모두 접할 때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할 때 이런 원을 삼각형에 내접한다라고 하고 이 원을 내접원이라고 불러. 내접원.
그리고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합니다. 내접원의 중심. 그래서 외심, 내심은 일단 말뜻은 되게 쉬워.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라는 거 알고 일단 넘어갑시다. 그 다음 내심을 어떻게 찾느냐? 그 다음에 내심의 성질은 무엇이냐 알면 되는데, 내심은 이렇게 찾아. 어떻게 찾아? 세 꼭지점에서 가계이등분선을 그려. 가계이등분선을 그리면 이게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럴 때 그게 바로 내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심은 어떻게 찾아? 가계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세 꼭지점에 가계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내심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심에 그럼 성질은 뭐가 있을까? 자, 그림을 보면 보여. 내심은 찾을 때는 꼭지점에서 이렇게 가계이등분선으로 찾았는데, 내심의 성질은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으로 다 같습니다. 그래서 내심의 성질은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자, 이제 외심, 내심 다 정리해보면 이게 점을 찾는 방법과 성질이 다 맞물려 있어. 외심 같은 경우에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점을 찾을 때는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고, 외심의 성질은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았다 였어. 근데 내심은 어떻게 찾아? 세 꼭지점에 가계이등분선으로 찾아. 그 다음 성질은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게 내심의 성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막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이 스스로 연습장에 한번 이런 성질과 점 찾는 방법을 연습장에 스스로 정리해서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 알겠습니까? 연습장에 스스로 정리해서 내 머릿속에 정리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미션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내심이 된다라는 거 얘기했고, 이걸 총정리해보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 그게 바로 내심이 되고, 이 점에서 삼각형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반지름으로 같다라는 것까지 우리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그냥 여러분 알아두세요. 원이 있고 접선이 있고 접점이 있어. 그러면 이 접선과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 그냥 반지름이 아니라 이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언제나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접선과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수직이다. 이 수직이 아니면 모순이 생깁니다. 오류가 생겨. 그래서 반드시 접선과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당연히 수직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갖다 써먹기만 하면 돼. 그 대신 이걸 기억해야 되겠지? 자, 내심이 나오면 이번에는 또 뭘 기억해야 되냐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세 쌍의 합동인 삼각형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야? 이게 가계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직각이고 이게 길이 같고 이게 빗변이 같아. 이게 세 쌍이 모두 RHA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동, 이렇게 합동, 이렇게 합동이 됩니다. 아까 외심에서도 합동이 있었지. 외심에서는 참고로 변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삼각형이 합동이었어. 변을 중심으로. 근데 내심에서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합동인 삼각형이 생긴 거야. 세 쌍 모두 합동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 내심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합동. 외심은 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합동. 그 다음에 외심할 때는 이등변 삼각형 3개도 볼 수 있어야 된댔죠? 자, 이것도 꼭지점을 중심으로 RHAS 합동, RH고 S도 돼. 왜냐면 이 길이 같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게 가계이등분선이었기 때문에 RHA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같기 때문에 RHS 합동도 됩니다. 세 쌍이 모두.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의 I가 내심일 때, 내심이면 우리 어떻게 돼? 한번 내심을 읽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40이니까 여기도 40이네. 그 다음에 여기가 25니까 여기도 25네 라고 알 수 있어.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도 X인 거야. 이거 외심일 때랑 되게 비슷한 거 압니까? 두 개씩 더해서 모두 180도 돼야 돼. 그러면 80에다가 50이야. 80에 50이면 130인가? 130이니까 여기도 50 돼야 되니까 50을 똑같이 나눠가죠. 그러면 X는 25도 돼야 되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아까 외심 때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하나씩 더하면 얼마야? 두 개씩 똑같으니까 하나씩만 더하면 90도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더하면 65도.
더해서 90도 돼야 되니까 25도라. 이렇게 구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더하면 90도가 된다. 그 다음, 이 문제는 뭘까요? 자, 이 문제는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모르면 이게 공식도 있긴 한데 공식보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잘 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봐. 사실 이 각은 A, B는 다를 수는 있어. 근데 각 A하고 각 B하고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될까? 이게 130도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50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A면 여기도 A인 거야. 여기가 B면 여기도 B인 거야. 그러면 2A 더하기 2B는 얼마일까? 이게 2A 더하기 2B 하면 우리 100도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는 100도인 걸 알 수 있어. 이거 더한 게 50도니까. 그럼 이거 더한 거 100도니까 X는 몇 도가 될까? 이거는 80도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80도가 나온다. 이거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운 게 A, B를 각각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만 알 뿐이야. 그래서 한만 가지고 또 두 개의 합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원 I는 삼각형 ABC 4접원이고 그 다음에 점 DEF는 접점이다. 자, 여기가 6cm고 여기가 10cm일 때 이 길이를 구하래. 이 길이를. 이 문제 어떻게 구할까? 근데 우리 이거 여기서 반지름 구하고 여기 이렇게 하면 두 개 삼각형이 합동됐던 거 알아? 여기 길이를 해놨네.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내심이 나오면 이렇게 반지름 3개를 그려보면 우리 요각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 길이도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합동이 돼. 다 합동되는 거 얘기했죠? 합동되니까 여기가 6이니까 여기도 6인 걸 알 수 있어. 그럼 여기가 6이니까 우리 여기는 4가 되는 거 알 수 있지. 그런데 또 요렇게 합동이 돼. 그러니까 여기가 4니까 여기가 4인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이 나오면 요렇게 합동, 요렇게 그렸을 때 요렇게 합동인 걸 자꾸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CF의 길이는 4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심이 나오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세 쌍의 합동인 삼각형이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외심 문제는 외심이 나오면 1인분 삼각형 3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변을 중심으로 합동인 삼각형 3쌍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야 한댔죠? 외심 내심 항상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까먹지 않습니다. 자, 오늘 내심까지 정리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었는데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